저는 정미영입니다. 올해 58이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죽었다고 알려진 지 10년이에요. 해외 출장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었죠. 시신조차 찾지 못했어요. 현지 경찰은 사고 현장이 너무 참혹해서 신원 확인이 어렵다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영호는 제 곁을 떠났고 저는 혼자 아들 준호를 키워야 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준호는 의젓하게 자라 이제 3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준호의 결혼식이에요.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죠.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영호가 이 자리에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사람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생각만 해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는데 손이 떨렸어요. 영호가 좋아하던 색이었죠. 연한 핑크빛이었습니다. 미영아, 그 색 참 잘 어울려 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식장에 도착하니 벌써 하객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준호는 신부 대기실에서 예식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로비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하얀 장미로 장식된 식장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영호가 보았다면 우리 아들 장가 제대로 보내는구만 하고 웃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며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입구 쪽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았죠.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체구, 그리고 그 걸음걸이까지.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혀왔습니다. 저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낯익었어요.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었죠. 그건 제가 28년을 함께 산 남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저 사람. 손에 들고 있던 부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그 남자만 응시하고 있었죠. 그 사람 얼굴이 영호였습니다. 아니, 영호와 똑같았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죠.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어요. 눈매도 코의 형태도 입모양까지 전부 영호였습니다. 귓불에 작은 점이 있던 것까지 똑같았죠. 주변 사람들이 그를 소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도연 회장님이시래요. 신랑 회사 투자자시래. 백만장자 사업가라는 말도 들렸죠. 하지만 제 눈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영호였습니다. 걸을 때 왼쪽 어깨를 살짝 으쓱하는 습관, 사람들과 인사할 때 고개를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버릇까지 똑같았어요. 심지어 넥타이 매듭을 만질 때 검지로 한번 톡톡 치는 그 작은 습관까지도요. 영호만의 독특한 제스처였죠.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저는 그에게 다가가야 했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확인해야 했죠. 하객들 사이를 비집고 그에게로 걸어갔어요.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갈수록 더 확실해졌습니다. 목소리도 웃는 모습도 심지어 손목시계를 차는 위치까지 모든 게 영호였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10년 전에 죽었다던 사람이 지금 제 앞에 살아있다니요. 이건 분명 현실이 아닐 거예요. 제가 너무 오랜 시간 혼자 외로워서 환각을 보는 걸까요? 혹시 영호 씨?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영호는 제 목소리를 듣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분명히 봤어요. 놀람과 당황, 그리고 뭔가 말할 수 없는 감정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죠.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저 사람도 저를 알아본다는 걸요.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영호는, 아니 강도현이라고 소개된 그 남자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 미소마저 영호와 똑같았죠. 왼쪽 입꼬리가 오른쪽보다 살짝 더 올라가는 그 미소요. 죄송합니다. 저는 강도현입니다. 아는 분이 아니신 것 같네요. 목소리까지 똑같았어요. 낮고 차분한 톤, 말끝을 살짝 올리는 버릇까지요. 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의 팔을 붙잡았죠. 아니에요. 당신 영호 맞잖아요. 제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보며 잠시 멈칫했어요. 제가 긴장하면 손이 떨리는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영호도 그랬었죠.
제 손이 떨릴 때면 항상 두 손으로 감싸주곤 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제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걸음 뒤로 물러났죠. 부인,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강도연입니다. 처음 뵙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단호하게 부인하면서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눈빛도 흔들리고 있었죠. 그리고 제 말투를 유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익숙한 멜로디를 다시 듣는 사람처럼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어머니가 왜 저러시지? 누구랑 착각하신 것 같은데.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건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28년을 함께 산 남편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도연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여기는 아드님의 결혼식장입니다. 소동을 만들고 싶지 않으시겠죠?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아요. 오늘은 준호의 결혼식이었죠. 이런 모습을 준호가 보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걸음 물러났어요. 하지만 도연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도연은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혼란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죠. 명함을 받아든 순간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명함에 적힌 서명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기역자를 쓸 때 첫 획을 길게 긋는 버릇, 디귿 받침을 쓸 때 살짝 각을 주는 스타일. 이건 영호의 글씨체였어요. 완벽하게 똑같았죠. 글씨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고유한 필체가 있고 그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지만 예식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도연을 쳐다봤죠. 도연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도연도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눈이 마주칠 때마다 도연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죠.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주례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온통 도연 생각뿐이었죠. 왜 영호와 똑같은 사람이 다른 이름으로 여기 있는 걸까요? 정말 단순한 닮은 꼴일까요? 아니면 축사 순서가 되었습니다. 도연이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마이크를 잡은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호도 긴장하면 손이 떨렸었죠. 도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준호 씨,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이 준호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어요. 단순한 투자자가 직원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고 더 애틋한 무언가가 있었죠. 아버지가, 아니, 제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마셨죠.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그건 영호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정확히 똑같은 말투와 억양으로요. 준호도 그 말을 듣고 울컥하는 게 보였어요. 준호는 어릴 때 아버지에게 그 말을 자주 들었었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식장을 나왔어요. 로비로 나와 벽에 기댔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영호가 살아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미쳐가고 있는 건가요? 로비 벤치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도연이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잠시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죠. 많이 놀라셨죠?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어요. 영호였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마의 잔주름, 눈가의 미세한 선, 턱선의 각도까지 모든 게 영호였죠. 당신, 정말 영호 아니에요? 도연은 한숨을 쉬며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살짝 쥐어줬어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도연은 일어서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사고, 진짜가 아닙니다. 그 말을 남기고 도연은 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시 끝나고 혼자서 저를 찾아오세요. 근처 커피숍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모든 걸 설명하겠습니다. 글씨체를 보는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영호의 필체가 맞았습니다. 시옷자를 쓸 때 두 번째 획을 약간 길게 쓰는 버릇, 점을 찍을 때 살짝 타원형으로 찍는 습관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죠. 이건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쪽지를 꼭 쥐고 다시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식은 계속되고 있었고 준호와 신부는 행복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저는 준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준호의 눈매, 코, 입술. 영호의 모습이 준호에게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도연은 자리에 앉아 준호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투자자가 직원을 보는 눈빛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눈빛이었죠.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계속 도연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도연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가끔씩 준호 쪽을 바라봤죠. 준호가 신부와 함께 웃을 때마다 도연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어요. 한 하객이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신랑과는 어떤 인연이신가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사이입니다. 준호 씨는 정말 훌륭한 인재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준호라는 이름을 부를 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부르고 싶었지만 부를 수 없었던 이름을 간신히 내뱉는 것 같았죠. 피로연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준호가 도연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어요. 회장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축사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도연은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행복하세요. 꼭 행복해야 합니다. 그 말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간절한 소망 같았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네,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도연은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손길이 너무나 익숙해 보였어요. 영호도 준호의 어깨를 그렇게 두드리곤 했었죠. 3번, 항상 3번이었습니다. 한 번은 격려, 2번은 사랑, 3번은 축복이라고 했었어요. 도연도 정확히 3번 두드렸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도연은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저는 준호에게 잠깐 볼 일이 있다고 말하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쪽지에 적힌 대로 근처 커피숍으로 향했죠. 커피숍 구석자리에 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도연은 제가 들어오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 표정에는 피로와 고뇌가 가득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도연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다가 입을 열었죠.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처음부터요. 10년 전, 그날부터 시작하세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도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첫마디를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아니 영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0년 전 해외 출장은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어요. 제가 근무하던 회사가 국제기업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 증거를 발견했죠. 불법 자금 세탁, 뇌물공여, 온갖 범죄의 증거들이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영호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신고를 해야 하나, 모른 척 해야 하나. 하지만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증거를 모아 당국에 제보하려고 했죠. 그런데 영호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알아챘어요. 제가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걸요. 해외 출장 중에 저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위장해서요. 세상에.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영호는 쓴웃음을 지었죠. 사고는 실제로 일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아니, 누군가 저를 구해줬어요. 현지에서 활동하던 국제수사관이었죠. 그분이 저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줬습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은 거예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떨궜어요. 연락할 수 없었어요, 미영아. 제가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당신과 준호가 위험해졌을 거예요. 그들은 제 가족까지 위협했습니다. 입을 다물지 않으면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영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제 목숨과 당신들의 안전, 둘 중 하나를요. 저는 죽은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당신들이 안전할 테니까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남편을 원망했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왜 혼자 저를 두고 갔냐고,
왜 더 조심하지 않았냐고 울부짖었던 밤들이요. 사고 후에 저는 기억을 잃었어요.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몇 년 동안 제가 누군지도 몰랐죠. 그 국제수사관이 저를 병원에 입원시켜줬고 치료를 받으며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줬습니다. 강도현이라는 이름으로요. 영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기억이 없는 상태로 몇 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다행히 사업은 잘 됐습니다. 제가 원래 사업 감각이 있었나 봐요. 영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을 때였어요. 갑자기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단편적으로 조각조각요. 당신의 얼굴, 준호의 웃음소리, 우리 집 거실의 모습, 모든 게 떠올랐어요. 그럼 그때 왜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가고 싶었어요, 미영아. 매일 밤 울면서 당신들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리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저를 찾고 있었죠. 영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만에 느끼는 그의 손길이었어요. 저는 조사했어요. 당신과 준호가 어떻게 지내는지요. 준호가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봤고 취직하는 것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당신이 혼자 힘들게 아들을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왜 이제야? 이제는 안전합니다. 그 범죄 조직이 1년 전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주동자들이 모두 체포됐죠. 하지만 저는 돌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10년이에요, 미영아. 10년 동안 당신 곁을 떠나 있었어요.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고 당신은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실 텐데 제가 나타나면 당신 인생을 또 망치는 거잖아요. 바보. 저는 울면서 그를 때렸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당신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얼마나 그리웠는데. 영호도 눈물을 흘렸어요. 10년 만에 보는 남편의 눈물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미영아.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는 한참을 울었어요.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죠. 오늘 결혼식에는 왜 온 거예요? 준호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투자한 회사에 준호가 다니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우연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영호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결혼식만큼은 보고 싶었어요. 멀리서라도요. 우리 아들이 어른이 되어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영호는 제 손을 잡은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혼란이 묻어났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죠. 준호에게 말해야 해요.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걸요. 안 돼요. 영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 하고 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면 혼란스러울 거예요. 저는 준호의 인생을 또 뒤흔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준호가 결정할 문제예요. 당신이 결정할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영호는 괴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미영아, 이해해주세요. 저는 이미 10년 전에 준호의 아버지가 아니게 됐어요. 이제 와서 나타나는 건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건 당신이에요, 영호 씨.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 알아요? 대학 입학식 날, 취직한 날, 승진한 날. 매번 당신을 찾았어요. 하늘을 보면서 아빠가 보고 계시냐고 물었죠. 오늘 결혼식 날 아침에도 준호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고요. 영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걸 알아요. 제가 준호를 멀리서 지켜봤다고 했잖아요. 대학 입학식 날, 저도 거기 있었어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준호를 봤죠. 졸업식 날도, 취직 면접 보러 가는 날도 항상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어요. 다가가면 준호에게 상처가 될까 봐요. 왜 이제야 나타났냐고, 왜 10년 동안 숨어 있었냐고. 준호가 저를 원망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호의 마음도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영호 씨, 준호는 이제 어른이에요. 30살이 됐고 결혼도 했죠. 진실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은 제가 돌아오길 원하나요? 당연하죠.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10년 동안 당신을 기다렸어요. 매일 밤 당신 사진을 보면서 울었죠. 당신 옷을 버리지 못하고 옷장에 그대로 두었어요. 당신 자리에 아무도 앉지 못하게 했고요. 혹시라도 당신이 돌아올까 봐요. 영호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는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갔지만 우리에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오늘은 준호에게 말하지 맙시다. 영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은 준호의 결혼식이에요. 행복한 날이죠. 이런 날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 안 됩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준비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호의 말이 맞았어요. 그럼 언제요? 언제 말할 건데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후에 준호를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설명하겠어요. 영호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명함을 꺼냈습니다. 여기 제 개인 번호예요.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이번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 꼭 쥐었어요. 영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미영아,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당신, 다른 사람 만나지 않았어요? 10년이에요. 충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은요? 강도연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 만나지 않았어요? 영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했어요. 당신과 준호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만나요? 제 마음속엔 항상 당신들 뿐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10년 만에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였죠. 영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준호를 잘 지켜봐 주세요. 어디 가실 건데요? 호텔에 방을 잡았어요. 며칠은 서울에 있을 겁니다. 사업상 일도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호는 커피숍을 나가다 말고 돌아섰어요. 미영아. 네.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요. 그 말을 남기고 영호는 커피숍을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멀어지는 영호의 모습이 다시 사라질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영호는 돌아올 거예요. 약속했으니까요. 저는 명함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1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커피숍을 나와 다시 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피로연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준호는 신부와 함께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화장실로 가서 얼굴을 씻었죠.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준호가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그냥 너무 감격해서 울었어. 준호는 제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정말 고생하셨죠. 그 말에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준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도, 오늘 여기 왔었다는 것도요. 준호야, 아까 축사하신 분. 강도연 회장님이셨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회사 투자자세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자수성가해서 지금의 자리에 오르셨대요. 어떤 분이신데?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준호는 생각하며 말했죠. 일단 일에 대해선 엄격하세요. 하지만 직원들한테는 따뜻하시고요. 저한테도 되게 잘해주세요. 뭔가 아버지 같은 느낌이랄까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같다니. 네. 설명하기 어려운데 제가 회의에서 발표할 때 긴장하면 어깨를 두드려 주시거든요. 3번씩요. 아빠가 어렸을 때 그러셨던 것처럼요. 신기하죠? 준호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영호가 준호 곁에 있었던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모습으로요.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로서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회장님이 오늘 축사에서 하신 말씀, 기억나니? 네, 물론이죠.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하셨잖아요. 딱 아빠가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했어요. 준호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엄마, 저 오늘 정말 아빠가 보고 싶었어요.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을 텐데요. 저는 준호를 꼭 안아줬습니다. 말해주고 싶었어요. 아빠가 여기 있었다고, 오늘 너를 봤다고, 내 결혼을 축복했다고요. 하지만 참아야 했죠. 일주일만 기다리면 됩니다. 준호야, 아빠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분명히요.
그렇겠죠? 아빠도 기뻐하시겠죠? 당연하지. 엄청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피로연이 완전히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 너무 넓게 느껴졌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영호의 명함을 다시 꺼내봤죠. 손가락으로 이름을 쓰다듬었습니다. 강도현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는 내 남편 영호를요. 핸드폰을 꺼내 명함에 적힌 번호를 저장했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잘 들어가셨어요? 저 미영이에요. 곧 답장이 왔어요. 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죠. 저도요. 일주일 후에 꼭 만나요. 약속 지켜야 해요. 물론입니다. 이번엔 절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꼭 쥐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10년 만에 남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꿈인 것 같았죠.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 정말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준호는 신혼여행을 떠났고 저는 집에서 영호를 기다렸어요. 매일 영호와 문자를 주고받았죠. 짧은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점점 길어지는 대화들이었습니다. 오늘 뭐 하셨어요? 회의가 있었어요. 준호도 참석했더군요. 멀리서 봤습니다. 준호 어땠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결혼해서 더 밝아진 것 같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회사에서 잘 챙겨주신다면서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어요. 매일 밤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치 10년의 공백을 메우려는 것처럼요. 사흘째 되던 날 영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영아. 네, 영호 씨.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영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요. 보고 싶어요. 일주일이 이렇게 긴 줄 몰랐네요. 영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죠. 이틀만 더 기다려요. 그럼 준호한테 모든 걸 말할 수 있어요. 준호가 이해해 줄까요? 영호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어요. 이해해 줄 거예요. 준호는 착한 아이잖아요. 당신 아들이에요. 그래요. 제 아들이죠. 영호는 잠시 말이 없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이렇게 다시 당신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아요. 저도 그래요. 10년 동안 상상만 했던 일이잖아요. 우리는 한참을 전화로 이야기했어요.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쏟아냈죠. 밤이 깊어지도록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일주일이 다 되어갔어요. 내일이면 준호에게 모든 걸 말할 날이었죠. 약속한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준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이틀째였어요. 준호야, 오늘 저녁에 엄마 집으로 올 수 있어? 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응,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 중요한 이야기야. 알겠어요. 6시쯤 갈게요. 전화를 끊고 영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우리 집으로 오세요. 준호한테 모든 걸 말할 거예요. 곧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집안을 정리했어요. 영호가 좋아하던 음식도 만들었죠.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만드는 영호의 식사였어요. 5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영호가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이 아닌 편한 옷을 입고 있었죠. 일찍 오셨네요. 너무 긴장돼서. 일찍 나왔어요. 영호는 현관에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10년 전 그대로였어요. 벽에 걸린 가족사진, 거실 소파의 위치, 심지어 현관 신발장까지 모든 게 그대로였죠. 하나도 안 변했네요.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돌아올까봐 그대로 뒀어요. 영호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자신의 자리였던 그곳에요. 10년 동안 아무도 앉지 못하게 했던 자리였죠. 준호가 곧 올 거예요. 네.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영호는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아줬어요. 진심을 말하면 돼요. 준호는 이해할 거예요. 6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죠. 엄마 왔어요. 근데 무슨 중요한... 준호는 거실에 앉아있는 영호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회장님, 왜 여기?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준호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영호를 쳐다봤어요. 준호야, 앉아라. 엄마가... 아니,
우리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우리요? 엄마랑 회장님이 무슨 관계세요? 준호가 혼란스러워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호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죠. 준호 씨. 아니, 준호야.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강도연이 아니야. 네. 무슨 말씀이? 저는. 영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아버지야. 김영호. 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눈만 깜빡거리며 영호를 쳐다봤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 아빠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죽지 않았어. 살아있었어. 영호가 일어나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는 뒤로 물러났어요. 회장님, 장난이 너무 심하시네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야, 사실이야. 이분이 내 아버지셔. 말도 안 돼요. 아빠는 죽었어요. 시신도 못 찾았지만 죽었다고 했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죠. 이거 기억나니? 사진 속에는 어린 준호와 영호가 함께 있었습니다. 준호의 6살 생일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은 어떻게 내가 항상 가지고 다녔어. 10년 동안 단 하루도 떼어놓지 않았어. 영호는 사진을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어요. 준호야, 내가 6살 때 자전거를 처음 탔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는데 내가 약국에 가서 반창고를 사왔어. 곰 그림이 그려진 반창고였어. 준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8살 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고 울면서 집에 왔었지. 나는 내 손을 잡고 말했어. 준호야, 넌 소중한 아이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그만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10살 때 처음으로 1등을 했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 그리고 어깨를 3번 두드려줬어. 한 번은 격려, 2번은 사랑, 3번은 축복이라고 했지. 준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 정말 아빠예요? 그래. 나야, 준호야. 영호가 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준호는 영호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죠. 아빠, 아빠, 보고 싶었어요. 나도야.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함께 울었어요. 10년 만에 재회였죠. 한참을 울고 나서야 준호는 영호에게서 떨어졌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준호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물었죠. 아빠, 왜요? 왜 10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신 거예요? 영호는 천천히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 전 사고의 진실, 기업 비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죽은 사람이 되어야 했던 이유, 기억을 잃었던 시간들, 그리고 기억이 돌아온 후에도 돌아오지 못했던 사연까지요. 준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분노한 표정을, 때로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요. 그래서 회사에 투자하신 것도 너를 보고 싶었어.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싶었어. 영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기적이었어. 미안하다. 준호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어요. 화가 나요. 정말 화가 나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10년이에요, 아빠. 10년 동안 저는 아빠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중학교 입학식, 고등학교 졸업식, 대학 합격 발표. 모든 순간에 아빠를 찾았어요. 하늘을 보면서 아빠가 보고 계시냐고 물었죠. 근데 아빠는 살아계셨어요. 가까운 곳에서 저를 보고 계셨다고요? 준호야, 아빠가 저를 지키려고 그랬다는 거 이해해요. 하지만 제가 결정할 문제였잖아요. 저도 아빠를 지킬 수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 싸울 수 있었다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알아요? 밤마다 우시는 소리 다 들었어요. 아빠 사진 보면서 혼자 대화하시는 것도 봤고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제 마음도 찢어졌어요. 근데 아빠는 살아계셨다고요?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진정해라. 아빠도 많이 힘드셨어. 엄마는 왜 아빠 편을 드세요? 준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저는 화가 나요. 이해하고 싶지만 당장은 화가 나요.
준호는 일어섰습니다. 영호도 일어나 준호를 붙잡으려 했지만 준호는 뿌리쳤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은 아빠를 볼 수가 없어요. 준호야, 기다릴게. 얼마든지 기다릴 테니까.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혼자 생각 좀 할게요. 준호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영호를 봤죠. 아빠. 응, 그래도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준호는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영호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앉았습니다. 제가 또 준호를 힘들게 했네요. 저는 영호 옆에 앉아 그의 어깨를 안아줬어요. 괜찮아요. 준호는 이해할 거예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당연하죠. 준호는 착한 아이예요. 당신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요. 저는 영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가 만나자고 해요. 정말요? 영호의 목소리에 희망이 담겼습니다. 네. 오늘 저녁이래요. 저녁 6시. 우리는 작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준호가 먼저 와 있었어요. 우리를 보더니 일어나 인사했죠. 앉으세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어요. 일주일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준호는 영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처음엔 정말 화가 났어요. 배신감도 느꼈고요. 하지만 계속 생각해보니 아빠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준호야, 10년 동안 가족을 그리워하면서도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아빠의 마음. 이제는 조금 이해가 돼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를 용서할게요. 대신 약속해주세요. 이제 다신 우리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요. 영호는 벌떡 일어나 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약속한다. 다신 떠나지 않을게. 이번엔 정말 끝까지 함께할게. 저도 두 사람을 안아줬어요.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한 달 후 영호는 정식으로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10년 전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영호의 결백이 증명됐죠. 강도현이라는 이름은 사업상으로만 남기고 일상에서는 다시 기명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우리는 작은 사진관을 찾았습니다. 준호 부부와 저, 그리고 영호 4명이서요.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사진사의 목소리에 맞춰 우리는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찍는 가족 사진이었어요. 사진을 받아든 영호가 말했죠. 늦었지만 이제야 다시 가족이네요. 저는 영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죠. 준호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요. 함께요. 우리는 사진관을 나와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1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함께였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죠. 새로운 시작, 그리고 다시 찾은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